갑상선 환자는 점점 늘어나는데 갑상선 수술 보험금을 받는 사람은 줄고 있답니다. 무릎이 큰 게 한 두세 개 있는데 이거를 제거하는 게 좋겠습니다. 의사가 수술은 7월 달에 했어요. 하지만 믿고 있었던 보험금은 나오지 않았다는데요. 지금은 뭐 2cm가 뭐 넘어야 되고 무슨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다려보세요. 자꾸 그 얘기밖에 안 해. 결절의 크기가 2cm보다 작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보험사. 약관에 없는 내용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보험금을 안 주기 시작하죠. 그 과정을 고지를 안 했으면 그건 불완전 판매예요. 근데 지금 판매는 저는 사기 판매라고 보여지는 거죠. 갑상선 수술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보험사들. 이들은 무엇을 근거로 보험금을 주지 않은 걸까요? 보험금 지급 거부 논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먼저 얼마 전 수술을 받고 보험금을 요청했지만 지급 거부를 당했다는 사례자를 만났는데요. 43,000원씩 20년간 납입을 하는 거예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각종 그 질병에 대한 수술비를 다 포함을 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 갑상선 질환도 같이 포함이 돼 있는 거죠. 두 사람이 가입한 보험은 갑상선 질환뿐만 아니라 13개의 질환에 대해 보장하는 종합보험인데요. 이 보험을 들기로 결심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작년에 2020년도 5월 달인가? 경우는 갑자기 최고 2천까지 이제 판매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들 주위 사람들도 많이 가입을 했어요. 갑상선 결절은 우리나라 사람 절반은 있다고 할 정도로 흔한데 이 결절 수술을 하면 최대 2천만 원까지 지급한다는 건 매력적인 조건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들, 딸까지 가입을 시켰다는 사례자. 하지만 제가 이제 검사를 했더니 갑상선 다발성 그 결절로 총 19개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급한 거를 먼저 하자고 해서 12개를 제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험금 접수했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수술을 받고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니 줄 수 없다는 보험사. 이유가 궁금합니다. 2cm 미만 의료자분 안 해줘서 지금 못한다. 조직검사 2회에 결절의 크기는 2cm가 넘어야 하고 지정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보험사. 그런 얘기를 사전에 얘기를 통보받은 적이 있어요? 아니 없어요. 약간은 전혀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수술이 정의가 있잖아요. 네. 보험사가 추가로 요구한 조건은 약관 어디에도 명시돼 있지 않았습니다. 약관에 대해 저 정확히 알고 있을 보험 설계자의 말을 들어봤는데요. 그 원 보험사 지점장들 교육 와서 교육할 때라든가 판매 당시에는 결절 크기가 2cm가 넘어야 된다든가 아니면 조직검사를 2번 해야 된다든가 이런 기준이 없었죠. 만약에 이런 까다로운 기준이 있었더라면 우리 판매하는 설계사들도 고객들한테 권유를 하지 않았을 뿐더러 고객들도 이런 기준이 있었으면 그렇게 많이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겁니다. 한정 판매를 강조한 당시 해당 보험 가입 홍보물 2cm라든가 조직검사 2회 같은 조건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경쟁적으로 판매하기 위해서 보장 금액을 높인 거죠. 200에서 보통 한 300만 원 정도 보장해주던 갑상선 결절 수술비 보험을 무려 10배 정도, 10배니까 뭐 1000%죠, 1000%. 보험사에서는 특히 갑상선 질환에 대한 보장을 10배까지 늘렸으니 이 부분을 고객들에게 강조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후 수술비를 청구할 수 있는 1년 뒤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한 번만 지급하는 게 아니고 수술 1회당 수술할 때마다 지급을 하는 거니까 보험회사들이 이제 보니까 아찔한 거죠. 한마디로 보험금 지급 발생이 많아지니까 약관에 없는 내용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보험금을 안 주기 시작하죠. 올해 하반기부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기 시작했다는 보험사들. 제 주위에 한 사람은 바꿔요. 그 사람은 알고 보면 무릎도 울고 작아서 그 자꾸 개수도 하나밖에 없었어. 근데 그 사람은 수술을 받았어요. 근데 나는 무릎도 그 사람보다 더 크고 개수도 많은데 못 받는 거야 이거. 또 다른 가입자는 직접 항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2cm라는 기준이 2cm에서 1.94면 몇 미리가 뭐지 이런 분들은 솔직히 진짜 가르쳐서. 그럼 화가 그런 거 나시네. 보험료 받기 위해서
그래 나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걸 내가 갖고 있다가 키워가지고 2cm 넘었을 때 수술해갖고 돈을 받으라는 얘기요, 그래? 고객님, 이건 저희 자문기관을 통해서 그쪽에서 의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뭐 대학교 병원 이제 전문의분이 뭐 보험사 입맛에밖에 뭐 답을 내주시진 않잖아요. 당시에는 없던 기준을 갖다 드리려갖고 그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고주파 절제술로 갑상선 결절을 치료할 필요성이 인정돼야 되는 거죠. 보험사들은 갑상선 학회의 권고사항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었는데요. 결절이 2cm가 넘지 않으면 그냥 둬도 되는 걸까요? 전문가들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크기가 작았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앞쪽에 있고 목으로 튀어나와 보이고 증상이 있으면 이게 크기가 2cm보다 작다고 하더라도 암이 아닌 경우에는 고주파 절제술을 생각할 수 있죠. 결절 크기는 작아도 예외가 있다는 전문가. 권고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걸까요? 그 권고안은 그냥 그렇게 권고한다는 거지 그게 교과서가 아니거든요. 그냥 하나의 영상의학과 내에서의 그냥 하나의 논문인 거지 꼭 그렇게 해라 시행령은 아니고요. 절대적인 기준 2cm를 가지고 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cm 크기의 그렇죠. 결절이 뭐 아니라 하더라도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증상이 다른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환자분들 분명히 불편한 거에 대해서는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는 거죠. 보험사는 이런 부분들을 학회에 자문했을까요? 보험사에서 갑상선 영상의학회에서 내놓은 권고한 대로 하겠다라고 허락받고 이렇게 그걸 기준으로 삼은 게 아닌가요? 그건 모르겠어요. 하여튼 나는 들은 바는 없는데 권고안과 우리나라의 의료 행위가 허용하는 범위는 당연히 달라요. 시술 행위가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돈을 지급하냐 마냐는 둘 간의 계약의 문제죠. 학회의 권고사항만으로 소비자들의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보험사들. 실제 통계를 확인해 봤습니다. 문제가 된 한 보험사의 부지급 금액을 살펴보니 작년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했는데요. 금융감독원의 갑상선과 관련해 들어오는 민원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약관에 없는 내용들을 가지고 보험금을 부지급한다 보면 보험사들이 흔히 말하는 보험산업의 신뢰가 붕괴되기 때문에 상품을 잘못 설계한 그 책임도 보험사가 나는 져야 된다고 보는 거죠. 논란 중인 한 보험사에서 약관에 없던 추가 기준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약관에 없는 내용이 아니라 약관에 있는 직접적인 치료의 목적인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라는 입장입니다. 또 보험금 지급액이 18년도 상반기에 비해 올해 55배 증가했다며 과잉 진료를 문제 삼았는데 갑상선 수술비의 73%가 10개 병원에 몰린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논란이 커지자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도 언급이 됐는데요.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약관에 갑상선 결절 고주파 절제술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조사하고 소비자 권리 구제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2cm, 조직검사 2회 등 뒤늦게서야 자세한 추가 기준을 제시한 보험사들. 약관이 모호할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 약관규제법 제5조 2항에 따르면 약관의 뜻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약관의 내용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만들지 못했다고 하면 그 불이익을 보험회사가 받아야 한다. 개인한테도 약속을 안 지키는 보험회사가 그 존재 가치가 있겠습니까? 보험이라는 게 정말 신뢰잖아요. 고객들하고. 그거를 지켰을 때는 정말 그 빛나고 값진 거지만 지금처럼 그냥 남의 나라 식으로 그거는 기본적인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한 학회의 권고사항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보험사들. 억울하게 보험금을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금융당국의 대책이 필요합니다.